그래서 오늘 저녁도 맛있게 함께 먹고 아.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세상에 와 이메일이 오네? 교수님 논문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오늘 억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밥 먹고 있는데 이메일이 왔어. 네. 항성님이랑 있으면 계속 뭔가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이처야 네이처. 진짜 네이처 네이처야. 네이처 자매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최애 교수님입니다.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많은 획기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가셨던 김재균 교수님 1년 조금 지났는데 1년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아, 그 사이에 이제 김재균 교수님이 이런 책을 작은- 쓰셨습니다. 네. 전 사인도 받았지랑요. 네.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이 책 내용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 지난번에 맞아요. 나왔던 1, 2, 3편이 있습니다. 안들과 김재경 교수님이라고 치면은 나올 건데 그 3부에 있는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이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왜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졸림 정도가 다른가 하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학계에만 소개하다가 2023년에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고 책에 나옵니다. 그거 꼭 보세요. 같이 연기로 보시면 네. 진짜 플러스 요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 많은 거를 느끼시고 이런 정말, 거를 조금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 책이 쓰였습니다. 어플 소개한 지 1년 기다림이 길었죠.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어플을 만들까? 아니 이 정도는 한번 해볼까? 딱 그 단계였다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해 주실 여러 네. 가지 이유들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도 몇몇 분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베타 버전 테스트 중이라서 저희가 좀 베타 버전 모집하는 링크를 아마 좀 드리면 연락 주시면 그중에 몇 분은 저희가 한번 베타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네. 또 한계가 있고, 네, 맞아요. 앱이, 이 네. 캡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하도록 하고 네. 베타 버전을 제가 받고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봤는데 와, 그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네. 장 주시면요. 작년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수학이 도대체 어떻게 생명과학에 쓰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혹은 이제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네. 오늘 이제 다시 그 테마로 돌아와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예제 하나랑 그 다음에 가상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과학 문제를 푸는지 예제 하나나 두 개 정도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부터. 네, 일단 수학을 시작해야 되죠. 함수 기억나십니까, 랩장님? y는 fx. 네, 그쵸. 함수. 저희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건데 여기가 이제 수포자가 발생하는 또 고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함수가 뭐냐를 좀 이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여기가 그 수학에서 갑자기 영어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거든요. 네. 이제 왼쪽에 있는 1, 2, 3, 4가 x고 y가 이제 2, 3, 4, 5라고 부를 텐데 이게 네. 뭐냐 하면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4가 5가 되는 요 쌍이에요. 그럼 이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4가 5가 된다. 플러스 1. 그렇죠.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면 y는 뭐가 되냐면 x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방금 함수예요. 하셨죠. 왜냐면 y는 어떻게 해야 됐다고? 쉬운데 x에다가 뭐지? 1을 더했으니까. 간단한데. not bad. not bad. 그쵸. not bad. 네. 그래서 함수라는 건 x라는 게 주어지면 도대체 어떤 규칙을 통해서 y가 되는지가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네. y는 x 플러스 1 찾았어요. 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 x가 두 개야. 2랑 1을 이용해서 2를 만들고 3이랑 2를 이용해서 11을 만들고 7과 3을 이용해서 63을 만들고 4랑 4를 이용해서 64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뭐지? 와, 홀림. 와, 네, 그쵸. 나왔습니다. x1에다가 x2를 제곱해서 곱하면 됩니다. 맞아요. 네. 와, 역시.
제곱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x1에다가 x2를 곱하고 또 x2를 한 번 더 곱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2에다가 1 두 번 곱하면 2 그대로죠. 그 다음 3에다가 2를 두 번 곱하면 10이 되죠. 네. 그리고 7에다가 3 곱하고 3 한 번 더 곱하면 63이 되죠. 7, 9, 63. 그렇게 해서 규칙이 x1 곱하기 x2 곱하기 x2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숫자들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를 찾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딱 보기에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어려운데 아까 전 단계는 쉬웠죠. 네. 괜찮았는데? 근데 x1, x2 두 개 생기니까 더 어려워졌죠. 네. 근데 이게 더 많아지면 더 어려워지겠죠.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함수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정상. 저도 생각을 많이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수학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새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네.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혹은 뭐 AI를 쓴다 이 얘기는 사실 저 함수를 찾는다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숫자의 모듬들을 주고 제가 함수 찾아보실래요? 했잖아요. 네. 그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저 숫자들이 많은 많은 거예요. 걸.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큰 많은 데이터. 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네. 도대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떤 쓸모 있는 걸 할 수 있는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네. 도대체 중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라는 게 네. 우리의 인생을 많이 괴롭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쓸모 있었는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혹시 ADHD라는 거 질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 많아요. 많죠. 네. 주변에 왜 많은 거야 도대체? 일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죠. 삶이 사실 좀 불규칙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사실 어린이들도 요새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성인은 또 당연히 문제지만 네. 어린 친구들이 ADHD의 비율이 점점점 급속도로 늘어가는 게 요새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ADHD를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뭔가 빽빽한 영어로 쓰인 저 설문지가 보일 텐데 왼쪽에 네. 저게 32문항이거든요. 근데 저게 끝이 아니라 65문항을 한 장 더 있는 거야. 한 장 더 뒤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걸 답을 해야 돼요. 주의력갈비증 있으면 저 되게 힘들겠다. 저거조차 힘든 거지. 그쵸? 근데 그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간호사 선생님이 65개에 대해서 설문을 하려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죠. 네, 그래서 저게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에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 하면 일단 그 스탠포드 대학 병원이 있잖아요. 네. 병원에서 이 ADHD 검사를 했던 친구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 10,000명의 설문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설문지가 총 6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65개의 문항의 답들을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네. 역시 엑셀. 엑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 질문들이 막 적혀 있는 엄청 큰 숫자들의 세트가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네. 환자 1번에 따라서 65개의 답이 있을 거고 네. 그게 총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65 곱하기 만이니까 65만 개의 숫자들이 우와. 일단 쫙 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걸 보고 얘는 ADHD다 아니다 yes no 진단을 한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 뭘 하고 싶었냐 하면 X는 설문지의 답이고 Y는 의사 선생님이 한 진단의 결과인데 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 X를 설문지 답을 이용해서 의사분들이 한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 함수가 뭘까? 그러니까 이 설문지 우와. 65개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음. 이 65개의 질문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답한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ADHD 걸린 애들이 답을 하는 패턴, 아닌 사람들이 답을 하는 패턴.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딱 여기에 찾고 싶은 거지. 이 답만 보고. 공통점을 찾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공통점. 그렇죠. 그렇죠. 공통점을 찾고 있다. 정확해요. 맞아요. 그걸 하고 싶은데 65만 개 숫자를 랩장님이 보면 공통점이 보일까? 숫자가 보이지. 65만 개가 있어요. 안 거기서 보이겠죠. 열심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제가 그게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도저히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용한 건 이제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저 함수를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써서 찾았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면 자동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요즘 막 인공지능이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다 그쵸. 쓰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인공지능이 뭐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죠. 네. 사실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수예요. 함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 오. 그렇죠. 그게 인공지능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막 유행하는 게 뭐다? 테슬라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인공지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 영상으로부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릴지 오른쪽으로 돌릴지를 결정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요 데이터에서 함수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찾았어요. 네, 찾았더니 놀라웠어요. 정말 신기했던 게 이분은 원래 65개의 질문지의 답으로 의사의 진단을 예측하려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뭘 알려줬냐 하면 65개 다 필요 없는데? 여섯 개만? 6개만 알면 되는데? 이거 AI가 찾아준 거지. 와. 그게 공통인 패턴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는 이 6가지 질문을 써요. 딱 6가지만 물어보고 얘가 ADHD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간호사 입장에서는 65개 물어보는 거랑 6개 물어보는 거랑 어때요?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엄청 그래서 다르죠. 이거 덕분에 엄청 편해졌어요. 그쵸, 완전한 간소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많은 연구 중에 일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산병원이랑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냐 하면 병원에 가면 설문지 종류가 수백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질병에 따라서. 근데 뭐 어떤 긴 거는 300개짜리도 있어요, 질문이. 정신질환 관련된 것들은. 아우.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10%만 써도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와, 멋있는 네, 작업을 네, 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거를 제 연구를 이제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수면을 연구하니까 수면과 관련된 건데요. 다양한 종류의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뭐 불면증도 있고 뭐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이런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남녀의 10명 중에 6명은 수면 질환이 있어요. 오, 우리 셋 중에 적어도 둘은 있는 거네요. 뭔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 둘은 우리야. 우린 것 같긴 한데. 여기야, 여기 이렇게 둘이야. 아. 김재현 교수님은 아니야. 네. 내가 보기에. 그래서 둘은 수면 질환이 있는데 셋 중에 둘은. 네. 근데 병원에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생 모르고 살아. 진지하게 진단받는 사람은 100명 중에 6명?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면 질환 진단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면 진단을 진단받으려면 저런 걸 해야 돼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몸에 저걸 득지득지 붙인 다음에 밤을 자야 돼요, 저기 가서 병원에서. 근데 저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힘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랩장님 스케줄상 하루 반나절을 병원에서 오롯이 검진을 위해서 쓸 수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죠. 없죠. 황성님은. 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이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치아가 아프면 네.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가잖아요. 네. 맞아요. 수면은 약간 애매해요. 어, 암도 아니야. 견디려면 막 견딜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12시간 정도를 병원에 가는 게 너무 큰 바틀렉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전날 검사를 갔는데 저는 제가 수면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만점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삼성병원 역사상 수면이 완벽하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아.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제가 생각할 때 내 수면은 완벽한데? 갔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교수님이?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친한 의사 선생님이라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네. 아유 농담하시지 마시라고. 근데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1분에 30번을 깨는 거예요. 진짜? 뇌파가. 어머.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는 괜찮아졌는데 그랬더니 새 세상이 보였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진짜 이게 잠을 잔 거구나 처음 느꼈어. 우와. 이제까지 잔 건 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와. 나 느껴보고 싶다. 그죠? 난 그냥 피곤했던 게 그냥 일을 많이 해서인 줄 알았는데 잠을 못 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게 느껴졌냐면 우리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그쵸.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엄청 수면 질환을 있으면서도 평생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 연구의 시작이었어요. 뭘 했냐 하면 수면 다원 검사라고 불러요. 몸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를. 네. 수면 다원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일단 병원에 갑니다. 네. 네.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기 전에 막 설문을 해요 일단. 근데 그 설문이 뭐냐면 뭐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목둘레, 배둘레 이런 이런 것도 건 재고. 재주시면 되잖아. 거기 병원에는 재주시고 어. 설문도 이제 뭐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붙인 다음에 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종합해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검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바틀렉이냐 하면 수면 다원 검사를 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설문지만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수면 그래서- 다운 검사 안 해도 그쵸. 되죠. 그래서 위에가 보통 병원에서 하는 거고 밑에가 뭐냐면 수면 다운 검사 없이 질문만 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우와. 이게 연구의 음. 시발점이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비용 부담이 크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옛날엔 많이 비쌌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10만 원대요. 보험이 돼가지고. 아, 저희 보험이 돼요? 보험이 돼요 이제는. 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근데 10몇만 원도 뭐 부담은 부담 부담이죠. 사실 치료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진단에 드는 비용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는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거든요. 네. 삼성병원의 이제 주은영 교수님이랑 성균관대 이제 최수정 교수님이랑 뭘 했냐면 그 수면 다운 검사를 삼성병원에서 받으신 분들의 데이터를 쭉 가져옵니다. 네. 가져오는데 X는 뭐냐면 설문지 그리고 Y는 수면 다운 검사까지 해서 나온 결과. 나온 수면 질환 결과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수 F를 만들면 즉 설문지만 가지고 수면 다운 검사 결과에 의한 수면 질환을 만약에 예측할 수 있으면 아까 아, ADHD 찾은 그쵸. 것처럼. 네. 그러면 좋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AI를 이용해서 이제 했죠. 처음에는 설문 문항이 한 40개 있거든요. 그래서 40개를 넣고 예측을 하려고 그랬는데 놀라웠던 게 40개가 또 다 필요가 없대. 그렇지. 그 중에 딱 9개면 된대요. 와, 너무 좋다. 그래서 9개 질문만 하면 정확도가 한 90%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결과인데 여기 이제 OSA라는 게 수면 무호흡이고 네. 인삼니아가 이제 불면증이고 네. 코미사가 이제 둘 다 있는 분들인데 이게 수면 질환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질환이거든요. 네. 요 질환 세계를 거의 90몇 %의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와.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정확해서 진짜. 우리가 이게 삼성병원에 있는 사람 데이터를 썼으니까 삼성병원만 잘 되나?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화여대 병원에 이제 김지영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혹시 저희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혹시 이화여대에 있는 데이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정확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병원 데이터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병원 가도 다 된다. 주은현 선생님 모셔야겠네. 아. 주은현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정답입니다. 아, 정답. 근데 김지영 교수님도 미인이십니다. 다 미인이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인이 되죠. 네. 네.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 본데. 저 많이 했군요. 욕인지 여기 아닌지. 여기 이게 뭐라 약간 왜- 몸이 멍했잖아요. 왜 망했냐면 이거 이게, 약간 이게 욕인지 아닌지. 아니면 항성님 미인 요인 나왔습니다. 같은데. 욕인 거 같이 말했는데 욕이 아니었어. 칭찬이었어. 네, 네.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정확하다 해서 이제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되었고요. 와. 그래서 근데 이제 논문만 나오면 이건 이제 쓸모가 없는 거고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사실 상업화를 해가지고 병원에 쓰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좀 하다가 네. 그렇게 하면 결국 병원을 가야지만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지 말고 그냥 공개를 해버리자. 그래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sleep-maths.com 왜 웹사이트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알겠죠? 네. 수면수학.com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생년월일 첫 질문입니다. 이게 네. 이거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원래 입력하게 돼 있군요. 병원 가도 이런 거를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4개 했고 사실 보니까 이게 제 걸로 했네요, 이 친구가. 키, 몸무게 이런 게 다 제 거네요.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네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한데요? 그래서 네. 사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 너무 해봐야겠다. 간단해서. 너무 그래서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이제 제 거거든요. 어? 수면 호흡 장애가 있을 확률이 이제 60%좀 나오잖아요. 오, 진짜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우와. 사실 수면 무호흡 장애가 약간 보더라인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의 정도의 확률이 있다니까 딱 그 보더라인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와.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제가 진단받았던 게 살을 빼라고 사실 진단받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몇 킬로 빼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그는 이제 최선을 다해보래요. 하는 데까지 해봐요. 근데 이거 여기에 그거구나. 들어가면 네. 몸무게 변화에 따라서 이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와요. 그래서 몇 킬로 빼야 되는지 정확하게도 이제 알려줍니다. 키가 진짜요? 너무 네.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를 지난 2월인가 3월에 저희가 공개를 했고 네. 감사하게도 거의 매달 한 10,000분씩 정도 쓰고 계세요, 이 웹사이트. 근데 왜 이게 안 알려졌어? 안 될 과학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알려졌으니까 많이 쓰시겠죠. 그래도 저는 10,000분이면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래서 덕분에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걸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병원에 이제 처음 가면 리셉션에서 왜 왔는지 적잖아요. 맞아요. 그 적는 이유가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님 컴퓨터로 측정했더니 의심된다고 이렇게 네. 내원한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지고 사실 되게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클리닉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고 네. 제 주변 지인분들도 가셔서 치료받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세요. 이게 진짜 잠이었구나. 어. 특히 저희과 교수님들. 오, 진짜? 네, 처음엔 안 믿었어요. 나 멀쩡한데? 근데 리스크가 90%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제발 가세요 해서 갔는데 자 항성 와 와. 큰일 났다. 어머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이거 보여주세요. 안 돼. 안 돼. 왜? 안 돼. 항성님은 빨리 병원 가시는 난 걸로. 병원 가야 된대요. 쩐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다 나가셔서 이거 하고 오셨죠? 상상이 생각해보면 수면이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근데 사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을수록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셔서 광명 찾으시고 네. 삶이 더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 요약은 뭐냐면 아까 숫자들 X들 모아놨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용어로 얘기하면 행렬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매트릭스, 행렬. 매트릭스.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 그럼 그 숫자들 모아놓은 것에다가 AI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함수 y는 f of x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용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이제는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요. 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X는 뭔가 되게 구하기 쉬운 데이터. 그러니까 설문조사 되게 구하기 쉬운 데이터잖아요. 네. 네. X. 근데 Y는 되게 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면다원 검사를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데이터 Y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쉬운 데이터랑 어려운 데이터 사이에 함수 F를 찾아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 함수 F를 원래는 찾으려면 엄청나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어요. 수학자들. 근데 AI의 덕분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게 됐고 중학생들도 할 수 있게 지금 되었어요. 채팅이 잠깐 멈춘 게 다들 이거 하러 가셨어요. 지금. 아 다들 이거 하나 지금 내가 보니까 채팅이 멈췄거든. 와, 다들 소리 맞아, 틀어놓고 이거 하러 가셨어요 지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매달 10만 원씩 이 도메인 유지하느라 사비를 쓰고 있거든요. 사비 쓰고 계세요? 네, 네. 이거 왜 연구비로 안 하고 사비를? 일단 쓰고 있는데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연구를 한 친구도 사실 학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이 한 것도 아니고 학부 2, 3학년 학생이 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알고리즘을 만든 거거든요. 학부생이 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분야에서 어떤 X랑 Y만 잘 떠올리시면 그 함수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좀 쌈박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네요. 쌈박한 일. 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 혹시 감이 오셨어요? 네. 큰 숫자의 모둠에서 어떤 공통적인 패턴 네. Y는 f of x를 찾아서 그게 굉장히 쓸모 있어진다. 네. 그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 방송 시작할 때도 저희 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때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요 수면 문제 말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수면 패턴을 제안해주는 어떤 앱을 사실 말씀드렸었는데 구상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그때 구상을 했었었는데 네. 안 될 과학 프로그램에 사실 저희 연구 결과만 소개하고 뭐 언젠간 앱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적당히 요 정도의 뉘앙스였는데 댓글이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정말 많은 교대 근무하시고 불규칙하게 사실 특히 방송계 뭐 촬영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꼭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네.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저희 학부생 한 명이랑 대학원생 한 명이랑 셋이서 정말 1년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사실 앱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영상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현재 앱이고요. 그래서 사실 올 봄에 삼성병원과 같이 첫 번째 임상 실험을 했어요. 네. 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85% 확실히 근무 중에 덜 졸린다. 개선이 되는 게 보이죠. 대조군이라는 거는 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이고 앱을 사용한 사용군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 중에 8명 빼고는 44명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약간 수학자 혹은 과학자의 강박증인데요. 확실히 하고 싶다는 게 계속 그게 있어요. 맞아요. 조금의 이거라도 안 하고 싶은 게 과학자들의 강박증이라 한 번의 실험으로는 약간
확신이 없어서 사실 한 번 더 실험을 더 대규모로 해서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를 검증해야지만 사실 이제 모든 분들한테 사실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오세요. 댓글 보면 아직도 안 만들어졌냐 이러시는데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검증을 한 번 더 하고 네. 그다음 올 겨울이나 혹은 내년 봄 정도까지에는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베타 버전 문의 중이신데 이제 베타 버전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 테스트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 이제 두 분이 또 베타 버전 테스트자로 이제 저희는 들어갔고요. 베타 버전이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5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베타 테스트라는 게 보통 게임도 베타 테스트는 진짜 항상 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네, 이거를 맞아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해보고 싶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 정말 필요하신 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진심으로 해주시는 분들께 베타 테스트의 기회를 주시고 교수님 앱 좀 잠깐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이게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세요라는 추천이 뜹니다. 오늘의 오. 일정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하다고 나오죠. 오늘은 11시 5분에 자고 6시 10분에 일어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글렀죠? 그렇죠. 11시 5분에 자는 건 글렀습니다. 방송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을 보면은 지금은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라고 그러고 오늘 일하는 일과에 따라서 추천 수면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각성도는 떨어져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네, 졸리기 시작하는 그렇겠다. 네. 네. 추천 시간에 잠이 잘 오게끔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 여기 보면은 이 지점쯤부터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자는 지점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추천이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주간 각성도와 주간 수면 평가가 있어요. 교수님은 진짜 올바른 사나이세요, 그냥. 올바른 사람이세요. 대학원생들은 이거 거꾸로 나오죠,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이거 보면은 추천하는 시간에 자라고 할 때 자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 활동 시간들을 다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집중하기 좋은 시간에 14시간 35분이 딱 깨 있어서 집중하는 시간은 정말 0.2시간밖에 차이 안 나게 잘 계셨고요. 집중이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일하다가 일하는 도중에도 정말 졸리고 피곤하고. 약간 피곤하고 지금 랩장님 상태. 약간 졸리죠. 몽롱하고 네. 그럴 때 여기 보면은 그런 시간이 일주일 동안 55분밖에 없었어요. 진짜 와, 완벽한 삶을 살고 계. 면은 네. 부럽다. 그쵸? 해외 출장 갈 때도 가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 지금 얘기해 드릴 겁니다. 네,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항공편을 타시는 승무원이라든지 아니면 3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또 병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들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위치 켜달라고. 네, 그래서 이걸 해외 출장 가면 출장에 맞게 또 수면 스케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랩장님이 해외 가실 때 네. 쓸모 많으실 거예요. 낮잠을 잘 자야 돼요. 근데 낮잠을 컨트롤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낮잠을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이 자버렸어. 아, 그러면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알고 또 또 그날 스케줄이 또 업데이트가 돼요. 계속 실시간으로 수면 스케줄이 계속 업데이트돼요. 와, 알아서 유동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와, 너무 그래서 좋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한 와. 시간 단위로. 그리고 보시면은 일정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잠에 들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근무 시간 같은 거를 현지 시간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내 위치를 GPS를 자연스럽게 추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바꾸면서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네, 잘 아무것도 알아서 안 됩니다. 건드려도 그 상황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과폰에도 됩니다. 왜냐면 제 폰이 사과폰입니다. 이거 사과폰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워치랑 연계를 하면 당연히 좀 더 정확해지고 사실 수면 시간을 스마트폰만 있어도 수면 시간에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네, 수면 시간을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 전까지 뭐 하시죠? 그쵸. 일어나서 뭐 하시죠? 그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없으신 분들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쓰실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스마트워치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스마트폰 기반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저희가 조금 베타 테스트를 어떻게 모집할지 김정인 교수님이랑 얘기를 소통을 해서 네. 영상 여러분들 올릴 때 저희가 링크 같은 걸 좀 공유를 한번 네, 하든지 해보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자님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1부였어요. 아,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